자, 그러면 11쪽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복합 개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3대 측면의 부동산과 2대 측면의 부동산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일단 부동산학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학.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짬뽕시킨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그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응용과학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부동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학이 필요합니다. 건축학. 그 다음에 토목학이 필요합니다. 얘들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뭐냐? 수익을 얻기 위해서거든요. 수익을.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수익을 얻어야 되니까 경제학이라든지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건물을 더 높이 지으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 건물을 이거밖에 못 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에 맞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건폐율 용적률을 공법이라고 해요. 공법.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인데 갑이 을이라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옵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담보 내놔라 하거든요. 담보 받아가요. 이때 갑과 은행 을 사이에서 벌어지는 법률 관계를 우리는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따라서 부동산학은요. 건축학, 토목학, 경제학, 경영학, 공법, 사법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건축학, 토목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어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 그러기도 합니다. 경제, 경영학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요. 공법, 사법은 부동산학과 관련이 있긴 한데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 세 가지 측면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법률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 경제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 그래서 이 세 개를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이런 어떤 세 가지를 짬뽕시킨 복합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다룰 때도 복합개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복합개념은 항상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참고로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법과 경제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는 형체가 없는 거 그래서 무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형적 측면.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안 되어서 형체가 없다 무형. 눈으로 확인이 되어서 형체가 있다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해 보면 법경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을 유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란 거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인 법경기 하셔도 되고요. 2대 측면으로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적 물리적 측면을 유형 그러기도 하는데 법에서 2개 기하셔야 돼요. 경에서 5개, 기에서 4개. 그래서 2, 5, 4 시스템입니다. 2, 5, 4.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뭐가 있나요? 그러면 협의하고 강의.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자산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자연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법이라는 법이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냐면 민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무엇과 무엇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이다. 나머지는 싹 다 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광해 부동산에서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토지와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걸 더해서 우리는 이것을 광해부동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에도 속해 있고 광해도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을 좀 기억하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같은 말로 뭐라 부르냐면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건 맞아요. 근데 토지와 그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에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광해가 협의를 받고 출발하거든. 따라서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협의에도 속하고 광해에도 속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가 맞아요. 근데 토지와 그 정착물이 어디에 속합니까? 라고 물으면 협의에도 속하고 광해에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갖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없으면 협의, 준부동산이 있으면 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 광해로 구분을 합니다. 협의 광해로. 근데 협광해 둘 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붙박이로 박아놓고 준부동산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건 X가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은 광해 부동산에만 속해요. 근데 혹시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고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광이 둘 다에 속하고 준부동산은 협의는 속하지 않고 광해만 속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은 어디에 속해요? 협광이 둘 다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준부동산은 어디나 안 속하고 협의에는 안 속하고 광해만 속하는 거예요.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뭐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준부동산은 어떤 놈이냐면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를 합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 주는 것들.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은 얘들은 부동산처럼요. 저당권 돼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동산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 되고요.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이 되기도 하고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의 기계 종류가 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재단 종류가 있고요.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부동산 3종 세트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준부동산이 뭔지를 물은 게 아니고 준부동산의 종류를 물은 거고요. 준부동산이 뭔지를 물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이요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면 기계, 재단, 기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협광해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 아니고 준부동산이니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개를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3본, 3본 생소하네, 생소상 이렇게. 3본 생소상 이렇게. 3본 생소상은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남의 돈을 부채라고 하거든요. 이걸 합쳐서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돈과 관련되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요. 상품은 일단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고 소비재가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산, 자본, 부채. 부채는 집에 잘 안 나오니까 자산, 자본,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기술적 개념은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공자, 위환자. 공자 위가 안 좋아.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자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드린 거예요. 공자 위환자. 공자 위환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기술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요. 제목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제목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까? 예. 요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예.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뭐고요? 법, 경, 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법률과 경제를 묶어서 무슨 측면? 무형. 기술적 측면은 뭐? 유형. 그러면 기술적 측면의 동요는 사실은 3개가 있는 겁니다. 손가락 3개 꺼내세요. 손가락 3개 꺼내서 저 따라합니다. 기술적, 물리적, 유형. 3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형은 법과 경제로 나뉘어지는데 유형은 기술적 개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사실은 기술적 개념이라고 시험에 내기도 하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시험에 내기도 하고 유형적 측면이라고 내기도 하고 물리와 기능을 같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을 같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은 동의어가 없는데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이라는 동의어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은 유형.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협이 뜨고 광이 뜨면 법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으로 부동산을 구분한 거다? 법률적. 그 다음에 3본. 3본 생소상? 3본 생소상? 요거는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자, 위환자? 공자, 위가 안 좋아. 공자, 위환자? 이러면 이거는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 됩니다. 근데 광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이 추가된 거라 그랬어요. 협의 부동산을 받고 준부동산이 추가된 거. 그럼 협의 부동산이 아까 뭐였냐면 토지와 거정착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와 거정착물은 협에도 속하고 광에도 속하고 준부동산 갖고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잠깐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준부동산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준부동산. 자, 협의의 부동산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얘를 토지와 거정착물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상 부동산 그래요.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 포함한 개념입니다. 플러스가 돼 있다. 따라서 여기 토지와 거정착물을 받고 준부동산을 더하는 건데 준부동산은 일단 첫 번째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래 부동산 아니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애들은 저당권 되고요. 감정평가 되고요. 심지어 중개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종류는 3종이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까지의 기계가 있고요. 공장재단, 강업재단까지의 재단이 있고요. 어업권, 임목 등의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그래서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가 준부동산이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것은 무슨 부동산이었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랑 구분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복합부동산입니다. 복합부동산. 자, 복합부동산은 여기 활동상의 개념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법률적으로는 독립된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에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적으로 보거든요. 독립.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은 법에서는 따로따로 다룹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활동을 할 때는요. 이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처리를 합니다. 일체로. 한꺼번에 보겠다. 주로 뭐 할 때? 활동할 때. 그래서 혹시 복합부동산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복합부동산은 법률에서 다루는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봐요. 부동산 활동할 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활동상의 개념이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보는 것을 요거 갖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복합이란 말은 언제 쓸 수 있는 말이냐면요. 무언가가 2개 이상이 결합이 되면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복합 부동산하고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법경기 이렇게 3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 건물 이렇게 2개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경기 이렇게 3개가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뺍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이 되면 말을 짧게 합니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지금부터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요 복합 부동산 요거하고를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결합됐는지 3개 결합됐는지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이렇게 3개가 결합된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말을 빼는 거고요. 토지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되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OX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OX. X가 되는 거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OX.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데 나중에 법경기는 복합부동산이죠. 그럼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법경기는 복합부동산이 아니에요.
법경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복합부동산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총정리 갑니다. 총정리 갑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말하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다루어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해서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법률적에서 2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제적 개념에서 5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술적 개념에서 4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2를 보고 숫자 5를 보고 숫자 4를 보고 주관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에서는 협의 강의가 떠야 되고요. 2개.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에는 5개가 떠야 됩니다. 3본 생소상? 이렇게. 3본 생소상 뭐야?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요. 공자, 위안자,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이 떠야 됩니다. 아시겠죠? 독일 시험에서 이게 법률적 구분으로 구분한 건지 경제적 개념으로 구분한 건지 기술적 개념으로 구분한 건지를 물었을 때 대답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별표 1개짜리였는데 별표 1개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요. 요게 한 해 시험에 뜨고 나면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한 해 시험에 뜨고 나면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이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요게 올해 시험이었던 30회 시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1회 시험에서 죄송합니다. 31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32회 시험에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구분한 다음 복합 개념 3대 측면의 법경기 안에 법 2개, 경 5개, 기 4개의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 갑니다. 별 2개짜리. 이번에는 부동산의 분류에서 토지 분류를 볼 건데요. 토지 분류. 칠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칠판. 자, 일단 토지 분류에서는요. 첫 번째, 택지라는 단어와 부지라는 단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택지와 부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라는 단어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책 순서대로 갈게요. 대지하고 맹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지는요. 그냥 대지 아니고 자루대자를 쓰는 대지입니다. 네 번째는요. 필지하고 획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지와 획지. 다섯 번째는요. 법지와 빈지. 법지와 빈지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법지와 빈지. 여섯 번째,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기타인데 기타 좀 많습니다. 일단 공지, 공한지, 공지, 공한지. 그 다음에 유휴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와 휴한지. 그 다음에 포락지, 포락지. 그 다음에 산하지, 산하지. 그 다음에 소지, 소지, 한계지, 소지, 한계지. 그 다음에 일단지, 일단지.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지와 표본지, 표본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대지, 맹지, 필지, 획지, 법지, 빈지, 나지, 건부지,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포락지, 선하지, 소지, 한계지, 일단지, 표준지, 표본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두 개 차이로 떨어졌대요. 2개 차이 1차에서.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는데 안타깝게 결혼은 잘하셨던 분인데 결혼 전수는 조금 남긴 남았대요. 근데 민법이 좀 모자라서 떨어지긴 했다던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31회 시험에 뭐가 떴냐면 포락지가 떴거든요. 포락지. 예. 포락지가를 본인은 한 번도 안 틀렸대요. 그동안. 포락지를 계속 한 번도 안 틀렸대요. 딱 한 번 틀렸대요. 딱 한 번. 시험장에서. 한 번도 안 틀리다가 딱 한 번 틀린 게 시험장에서 한 번 틀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계시는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그럼 지금 토지 용어, 좀 이따 하는 부동산업, 뭐 그다음에 토지 특성, 주택의 분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장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세 문제를 다 맞춰야 되고요. 혹시 네 문제가 나오면 네 문제를 다 맞춰야 되는 어떻게 보면 한치 오차도 없이 정답으로 연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틀리면 안 되는 그런 파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 모르니까요. 원래 알고 있던 것들도 틀릴 수 있는 곳이 시험장이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토지 위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만, 뭐 주택이 있고요. 상가 있고요. 공장 있고요. 도로 있고요. 철도 있고요. 하천이 있고요. 등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 기준이 건축이 되느냐, 건축이 안 되느냐입니다. 이때 건축되는 땅일 때 쓰는 말이 택지예요. 택지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건축할 수 있는 땅,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주상공,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상공. 그래서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모두 합쳐서 뭐라 부르냐면 부지라고 부릅니다. 부지. 부지는요,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건축용지, 아까 얘기했던 택지를 받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 부를 수 있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이 말을 줍니다. 하천, 철도, 수도, 도로 같이 건축이 안 되는 땅을 줍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부지는요, 바닥에만 있으면 돼. 위에 무엇이 있든지 관계없이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부지가.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 부지, 상가 부지, 공장 부지,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다 되는 거예요. 근데 택지는요, 주택 택지, 상가 택지, 공장 택지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은 있을 수가 없냐면 도로 택지, 철도 택지, 하천 택지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만 택지, 요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토지까지를 부지. 다만 조심하실 점은 건축이 되는 땅 택지, 건축이 안 되는 땅 부지가 아니라 건축이 되는 땅 택지, 건축이 되는 땅과 건축이 안 되는 땅을 합쳐서 부지라고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부지는 포괄적이고 바닥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말이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험만 치면 꼭 나오는 토지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31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토지를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해서 임농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택지는 뭐가 있냐면 동상 주상공이 있고요. 농지는 뭐가 있냐면 전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답 과수원. 임지는 용재림, 신탈림 같은 거 있는데 용신 있는데 임지까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토지를 분류할 때 이렇게 세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를 분류할 때 이렇게 가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는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용도 전환될 때 쓰는 말이 후보지와 이행지인데요. 조심하실 점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 땅을 뭐라 부르냐면 택지라고 불러요.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는 이 땅을 상업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옵니다. 농지가 택지로 전환된 토지가 뭡니까? 택지거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된 토지가 뭡니까? 당연히 상업지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전환된 토지를 묻는 게 아니고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묻는다고.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걸 묻는다고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는 이 땅을 후보지라고 부르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되고 있을 때는 이 땅을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이렇게 택지, 농지, 임지 세로가 바뀌었는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가로가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행지예요. 전답 곽끼리 바뀌면 이행지고, 용신끼리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지가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임이 농으로 가야 되고 농이 택으로 가야 돼요. 근데 택지 안에서 주상공끼리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농지 안에서 전답 곽끼리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임지 안에서 용신끼리 바뀌면 이행지라고요. 그러니까 세로가 바뀌면 후보지고 가로가 바뀌면 이행지인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단어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호간. 하나 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에서.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이렇게 세로가 바뀌는 땅은 후보지가 되는 거고요. 상호간.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뀐다. 이렇게 가로가 바뀌는 땅은 이행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상호간 내에서도 중요하지만요, 전환되고 있는, 즉 저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땅만 후보지와 이행지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는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는지가 중요하다고.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요. 반드시 용도 전환 과정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쓴다. 기억하시고요. 필지, 횟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을 붙여서
등록하는 단위입니다. 또는 등기하는 단위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간혹 시험에서요 이 말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단위입니다. 등기 단위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지번이란 말을 안 줘. 그래도 여러분들 등기하는 단위, 등록하는 단위가 필지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냥 등기 등록한다는 말만 나와도 필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누구 땅이구나라는 걸 알기 위한 법적 개념이고요.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경제적 개념의 땅인데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1단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라고 해요. 1단지. 근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가 있어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야. 그냥 획지. 그래서 1단이 나온다고 무조건 1단지 그럼 절대 나는 거야.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가 1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혹시 지번이 빠지더라도요. 등기 등록하는 단위는 무조건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 경제적 개념의 땅이죠. 그다음에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단 나온다고 무조건 1단지 아니야. 용도상 불가분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그랬을 때 1단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획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개념은 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지는요. 자루대자를 쓰거든요. 자루대자. 도로에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고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얘는 허가 나요. 근데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땅, 이런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사실 대지가 최근 10년 동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지는 그냥 맹지랑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도로에 좁은 접속면이라도 있어. 그래서 허가도 나고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는 자루대자 써서 대지.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어서 허가 나지 않는 땅은 맹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까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칠판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도로, 철도, 하천도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 택지, 농지, 임지 세로입니다. 상호간에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가로가 바뀌는 땅은 이행지. 조심하실 것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인 땅만 후보지 이행지라고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좁은 접속면 가지고 허가 나는 땅 자루 모양은 대지.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고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한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의 땅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경제적 개념의 땅은 획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지 빈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법지 빈지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법적 소유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용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법적인 소유권, 이용 가치. 잘 보세요. 법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있어요. 이용 가치가 없어요. 이런 땅을 법지라 그래요. 빈지는요, 법적 소유권은 없어요. 근데 이용 가치가 있어요. 이런 땅을 빈지라 그래요. 정확히 법지와 빈지는 개념이 반대가 되는 땅입니다. 법적 소유권은 있는데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 갑이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기 을이 집 짓고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갑과 을이 궁금해졌습니다. 내 토지가 어디까지고 네 토지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럴 때는 측량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정하거든요. 근데 경사진 땅을 측량할 때는 경사 하단면을 끊어요. 하단면 이렇게 끊어. 그러면 요 빗금친 땅은 누구 땅으로 들어가냐면 윗집 토지 소유자 을 땅으로 들어가. 이런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그럼 을은 이 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땅에다가 파 심고 배추 심고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토사 유출이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 설치해야 되거든요. 옹벽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을의 땅이 맞는데 아무짝에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을 법지라고 합니다. 법으로만 소유할 뿐 실익이 없는 땅. 주로 경사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가 법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인데, 자 보세요. 물이 가장 쓸려 나갔을 때를 간조수위선이라고 하고요. 물이 가장 찼을 때를 만조수위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록이 이루어질 겁니다. 등록 지점. 자,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간조 아래는 항상 바다예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조와 간조 사이가 간석지예요. 간석지. 그럼 지금 요 사이는 등록 지점 위부터가 법적으로 토지거든요. 요 땅을 빈지 또는 바닷가라 그래요. 바닷가. 빈지 바닷가는 아직 토지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가치, 여름철에 백사장을 이용하니까 이용가치는 있단 말이야. 요런 땅을 빈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이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시험에 이것만 나와. 법적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용가치는 어차피 반대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적 소유권이 있으면 법지,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법 있으면 법지, 법 없으면 빈지. 이용가치는 반대.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이용가치는 없고요. 법이 없으면 이용가치는 있어요. 이용가치는 반대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이 있다, 법지. 법이 없다, 빈지. 그러니까 법적 소유권이 있는데 이용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가치가 있는 땅은 빈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지와 건부지인데요. 나지. 벗을 낮자 쓰는 땅이죠. 자, 보세요. 나지는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 위에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도 없고요.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을 나지라 그래요. 그래서 나지 공부하는 방법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 제약을 받거든요. 공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요거 빼고는 다 없어요. 나지는 건물도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고 그런 땅을 나지라 그래요. 나지 정리합니다. 토지에 뭐 없고요. 건물 없고요. 사법상 제약 있고 없고요. 공법상 제약은 있어요. 공법상 제약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은 건부지라 그래요. 그리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될 건, 나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가치가 비싸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치가 높다. 건부지는 이 건축물의 용도로밖에는 활용을 못하니까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가치가 비싸냐면 땅값만 비교를 했을 때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지 증가라고 부르요. 나지는 비싸다. 누가 싸냐면 건부지 감가라 그래. 건부지가 싸요. 그래서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라는 걸 혹시 암기를 못 하시겠으면, 이렇게 총각이 가격이 높은지 아저씨가 가격이 높은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총각은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지. 가치가 높아. 아저씨는 유부남이니까 와이프가 있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지.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근데 젊은 친구 28인가 친구 하나 있었어요. 28인가 그 학원에서 있었는데 키도 크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그 남자애인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간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학원에서 인기가 좋았던 거지. 키도 크고 성격도 서글서글하게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막 아줌마들이 간식, 과일도 깎아주고 막 과자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우연찮게 과자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애가 결혼 엄청 일찍 했대요.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28인데 애가 4살이고 5살이고 그래서 아저씨로 판명이 났어. 그 이후로 그 학생의 책상에는 간식이 없어졌어요. 낮이었을 때 아무도 없었을 때, 낮이었을 때는 가치가 엄청나게 높게 평가되다가 아저씨로 판명이 되고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건부지는 가격이 싸요. 위에 있으니까. 낮이는 가격이 높아요. 활용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낮이는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4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건부간가라 그래요. 건부간가. 그러니까 건부지 간가에서 지 빼면 건부간가 되죠. 건부간가는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 4월 달까지도 이렇게 공부하세요. 건부증가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건부증가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 건부지는 싼 게 원칙. 건부지는 싼 게 원칙. 왜냐하면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건부증가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물론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고 용적률 건폐율이 강화되고 그린벨트 묶여버리면 나지 가치보다 건부지 가치가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지 말라니까. 지금은 이 공부하지 말고 나중에
누가 비싸고 누가 싼지 고민하지 말고 일단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놓는 거예요. 건부지는 싼 게 원칙이에요. 나지가 비싼 게 원칙이라고. 머릿속에는 건부 감가 원칙, 건부 감가 원칙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나중에 건부 증가는 여러분들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색한 거지. 건부 증가라는 단어 자체가. 건부지는 싼 게 원칙, 나지가 증가되는 게 원칙. 그래서 결론 냅시다.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서 사법상 제약 없고요. 공법상 제약만 있는 땅은 나지, 활용도가 높아서 가격이 비싸. 건축물이 이미 들어선 토지, 건부지. 건부지는 건축물의 용도로 토지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격이 싸. 그래서 나지는 증가되고 건부지는 감가되는 걸 네 글자로 건부, 감가. 건부지는 싼 게 원칙. 건부지는 싼 게 원칙. 아저씨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원칙.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계속합니다. 기타. 공지와 공한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공지와 공한지. 자, 10분 한번 보실래요? 건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이 뭐냐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건폐율이 돼요.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가 100평이에요. 그럼 건폐율이 50%인 지역에는요. 건물을 50평만 지어야 돼. 그럼 나머지 50평은 비어놔야 되거든. 요 비어져 있는 부분의 땅을 공지라고 합니다. 공지. 그래서 공지는 시험에 나올 때 꼭 어떤 단어를 수반하냐면 건폐율 같은 공적 제한 때문에 남겨둔 토지 또는 비워둔 토지란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지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다 조사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시험 보세요. 여러분들 이 건물 보이세요? 건물? 건물 밑에 있는 요 땅 보이시죠? 요 땅. 건물 밑에 있는 요 땅 보이세요? 요 땅? 요 땅 무슨 땅? 요 땅 무슨 땅? 건부지 해야지. 다시 할게. 환장하겠네 진짜.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뭐라 그랬어요? 나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건부지. 그럼 건물 밑에 있는 데다 요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건부지. 근데 건부지 중에서 잘 봐. 건부지 중에서 제가 여기 빗금 치고 있는 땅 보이세요? 빗금 치고 있는 땅 보이세요? 요거 무슨 지? 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에 뭐 있냐면 건부지 안에 공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밑에 있는 전체 땅 건부지. 건부지 중에서 건물 지어진 면적 말고 건축 면적 말고 남아있는 부분의 땅 공지. 다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얘가 보여드린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야.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인데 얘는 위에서 봤어. 위에서 평면도라 그래요. 얘는 옆에서 봤어. 옆에서 측면도라 그래요. 아무튼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일 거 아니야. 건물. 이게 건물이니까 건물 밑에 있는 전체 요 땅은 무슨 지고? 건부지고. 건물 짓고 남은 부분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밑에 있는 전체 땅은 건부지. 건물 짓고 남은 땅은 공지. 근데 남아 있는 이유가 건폐율 때문이 아니고 주로 도시 토지인데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투기 목적으로 방치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한지예요. 공한지. 그래서 얘는 도시 토지란 말을 꼭 주는 이유가 도시 토지는 건폐율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놨단 말이지. 그런 땅은 공지가 아니에요. 공한지예요. 여러분들 저기 강남, 종로, 홍대 이런 데 가면요. 땅값이 거기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근데 거기 보면 건물 하나도 안 올라가고요. 유료 주차장 같은 용도로 그냥 남겨둔 땅이 있단 말이야. 그런 땅은요. 이렇게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땅은요. 나중에 집가 상승 되면 땅 밀어버리고 빌딩 올라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이지. 그런 땅은 특별히 뭐라고 한다? 공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 공한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공지하고 공한지 중에서 누가 좀 더 한가로워 보이나요? 느낌상 그렇지 않나? 그래서 왜 공지는 왜 어쩔 수 없이 왜 짓고 남겨진 것 같지 않나? 그런가? 공한지는 왜 한가롭게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드나? 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유휴지와 휴한지를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휴지와 휴한지. 자, 쉬는 땅이 있고 놀리는 땅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땅은 무슨지? 휴한지고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고 있는 땅, 놀리는 땅은 뭐예요?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글자까지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글자를 끝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글자를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악센트를 줄 겁니다. 유휴지, 휴한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보여드렸던 네 개는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기 공 있어요? 여기 공 있지? 헷갈려. 요거는 공한, 요거는 휴한, 둘 다 한이 있어. 요거는 유휴, 휴한, 둘 다 있어. 아무튼 있어 이게. 나중에 교묘하게 이게 이상하게 막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달이 되는데 전문 용어로 이상하게 아달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정말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네 개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돼. 건물 짓고 남겨진 땅 건폐율 때문에 뭐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고 방치하는 땅은 뭐 공한지. 바람쥐 가지 못하게 놀리는 땅 뭐 유휴지. 정상적으로 지력 회복 때문에 쉬는 땅 뭐 휴한지.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땅,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진 땅을 포락지라 그래.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오는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여기 전이고 여기 답인데 하천이 범람해서 이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을 포락지라고 합니다.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 포락지. 수면으로 잠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산하지라고 합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 산하지. 그 다음에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합니다. 한계지. 최원방권은 끝에 있는 땅이에요. 끝에 있는 땅. 자, 7번 보세요. 세계 어느 도시를 가셔도요. 가장 도심에는 상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 주거지가 있고요. 그 옆에 공업지가 있고요. 그 옆에 농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표시하는 부분 요 땅. 요 땅이 뭐냐면 아까 주상공을 택지라고 했거든요. 택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이란 말이야.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 요 땅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계지는 어떤 땅이냐면 택지하고 농지 경계가 되는 땅이에요. 택지와 농지의 경계가 되는 땅. 그런 땅을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지 끝에 있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의 토지를 한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이 뭐예요? 그러면 택지. 이 택지의 끝에 있는 택지용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이 뭐예요? 그러면 한계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택지 공부할 때 한계지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1단지 아까 제가 살짝 소개해 드렸는데 1단지는요.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1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는 핵지고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는 1단지가 됩니다. 자, 아직 택지는 아닌데 택지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가 됩니다. 소지. 원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택지란 말이 있으니까 저랑 택지 가지고 세 개만 한번 공부해 볼까? 택지 가지고. 자, 보세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을 뭐라고 하고 택지. 그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뭐라고 하고 소지. 택지 끝에 있는 땅은 뭐라고 한다? 한계지. 한 번 더. 자,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 이 택지의 최원방권상에 있는 땅은 한계지.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땅은 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표준지가 있고 표본지가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표준지가 중요합니다. 표준지가. 표본지는 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이고요. 하나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시면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단어를 배우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따라해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한 번 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자, 역으로 볼게요.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뭐라고요? 표준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준지고요.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가 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토지 용어였습니다. 자, 일로 한번 넣어보세요. 일로 한번 넣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23개 토지 용어인데요. 23개 제가 여쭤볼 테니까 요거 보면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답하면 다 되면 좀 쉴 거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볼 겁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보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보고 하는 게. 보고 하셔도 돼.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 선하지.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도로에 어떤 접수면도 없고 허가 나지 않는 땅은 좋아요.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땅. 이행지. 건축이 가능한 땅을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도로, 초토, 하천에 쓸 수 있는 바닥 토지는 토지. 등기나 등록하는 법적 개념에 지번 붙이는 땅. 필지. 법적 소유권은 없는데 이용 가치는 있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빈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
공한지, 한 번 더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고 방치하는 땅, 공한지,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 건부지, 건물 짓고 건폐율 때문에 공적 제한 때문에 남겨진 땅, 공지, 토지 위에 건축물 없고 공법상 제약은 있지만 사법상 제약이 없는 땅, 나지. 이번에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줍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주상공, 택지, 택지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소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고상에 있는 땅, 한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획지, 용도상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일단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은 표본지, 지가 공시를 위해서 선정된 땅의 이름은 표준지, 경사진 땅으로서 법적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은 법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땅은 후보지, 돌의 좁은 접소면 가지고 있고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토지, 대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예? 유휴지, 놀리고 있는 땅 유휴지, 몇 개 남지도 않았는데 유휴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 포락지, 지력 회복 때문에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휴한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을 때는 금방 정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23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물었을 때는 간혹 이렇게 헷갈리거나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은 택지, 그거 받고 건축이 안 되는 땅까지 합쳐서 부지,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이면 후보지, 택지농지임지 내에서면 이행지, 좁은 접속면 자루 모양 허가 나는 땅은 대지, 그런 접속면 없고 허가 나는 땅은 맹지,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법적 개념은 필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획지, 법은 있는데 이가 없으면 법지, 법이 없는데 이가 있으면 빈지, 건물 없고 사법 없고 공법 있으면 나지, 건물 이미 들어서 있으면 건부지, 건부지는 통상 증가, 감가 원칙,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땅, 공지, 도시 토지 지가 상승 방치는 공한지, 놀고 있네, 유휴지, 쉬고 있네, 휴한지, 전답 하천으로 변해버렸네, 포락지,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 택지로 개발되기 전 자연상태 그대로 소지, 택지이용의 채원방권, 한계지, 두 필지 이상, 용도상 불가분, 일단의 토지는 일단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땅, 표준지, 지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땅, 표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지 용어 23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요. 마지막 시간에는 주택 용어, 부동산업, 그다음에 토지 특성, 이렇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